바로 옆에 일하는 동료들은 물론 가족마저도 가장 친한 타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외롭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하루 그리고 독서 따독따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NS라는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 우정, 인간관계 재정립을 원했다면 꼭 봐야 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낯선 사람, 아는 사람, 친구, 연인, 배우자, 가족, 그리고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여사친, 남사친, 또는 소꿉친구와 베프도 있습니다. 책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써먹는 심리학에서는 SNS라는 21세기의 패스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SNS가 장점도 많지만은 단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선과 균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근처에 새로 문을 연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일행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각자의 SNS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일행이 식당에 도착을 하게 되면 각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방금 전의 상황이 그대로 또 재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서게 되면 혹은 식당에 도착하게 되면 모두가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실제로 많이 보곤 합니다. 그들은 각자 휴대폰을 들고 식당 벽에 장식된 소품, 조명기구, 그림을 찍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사진을 찍으며 서로 재촉을 합니다. 어서 찍어, 너가 다 찍으면 내가 찍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이죠. SNS라는 게 오히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상대방보다 더 친한 타인, 친구라는 것이죠. 그 사진을 SNS에 올린 뒤에야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동안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지 않고요, 이 식당의 음식에 대해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다. SNS가 유행한 뒤로 동료들은 온라인에서 서로 팔로우하기 시작하면서 공통으로 관심 갖는 화제와 취미가 많아졌지만 함께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는 일은 오히려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NS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리라 생각했지만 바로 옆에 일하는 동료들은 물론 가족마저도 가장 친한 타인이 되고 말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외롭습니다. SNS를 이용하면서 많은 이로움을 얻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지만 말이죠. 표면적으로는 SNS를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갈수록 서먹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정신건강재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살부터 34살의 젊은이 중에 3분의 1이 온라인에서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과 연락은 하지만 직접 결코 만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등록한 친구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기 원하지만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하게 서로를 이해하기 원치 않는다. 영화 페이스북의 주인공은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그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마우스 몇 번만 움직이기만 하면 수백만 명의 친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는 외톨이로 지내고 여자친구는 떠나고 친구들도 줄줄이 그를 떠났으며 심지어 함께 회사를 창업했던 친구들마저 그를 고소했습니다. SNS가 우리 생활에 가져온 편리함과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요? 미국 MIT 대학의 교수 셰리 터클은 외로워지는 사람들이란 책에서 SNS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현대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친구들과 여행하고 해변에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며 서로 깊은 감정을 교류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 중에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찾고 정작 자기 주변 사람들과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적인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책에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가 항상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요, 친구가 많은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몇 명의 친구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우선 친구들 중에서 먹고 마시고 놀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이 있을 때만 도와달라고 찾는 사람은 누구인가?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당신을 찾아와 하소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곧바로 알려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옛말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당신의 친구들도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지초와 난초가 가득 핀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그 속에 오래 있으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건어물 가게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 있으면 자기 몸에 배인 비린내를 맡지 못합니다. 여기서 유래한 성어가
바로 질환지교이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느 성공한 사람이 저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친구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와 자꾸 부딪히게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동료들과 잘 지내는 법에 대해서 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갈등과 오해를 줄이는 대화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성장 배경, 교육 수준, 일처리 방식,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하면서 언제나 자신에게 돌아올 이해 득실을 따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상대방이 선호하는 업무 스타일을 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격에 따라 일이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온순한 사람은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을 권할 때 비교적 완곡하면서도 차분하게 생각을 전합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직설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에두르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냥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정환경, 교육 수준, 삶의 이력을 미리 파악하면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 쉬워지기도 합니다.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결코 자기중심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도 안 된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야 하지만 각자의 부족한 점을 상대방을 통해 보완하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SNS 홍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선과 균형을 지키며 활용을 해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를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회사생활을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동료와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대화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